어서 오이소. 오늘 순두부는 내가 간 좀 잘 맞췄다. 영덕읍내 허름한 분식집 70세 은하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가마솥에 국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들어선 대형 카페 사장 박재혁이 할머니를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죠. 이런 낡은 가게는 곧 사라져야지 할머니. 이제 장사 그만하시죠. 하지만 재혁은 몰랐습니다. 소박한 분식집 할머니가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작은 메모장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재혁 씨, 그 건물 주인이 나인 걸 몰랐나 보네. 과연 은하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재혁을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반전의 결말은?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영덕읍내 한복판,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은하분식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과 낡은 유리문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이 보였죠. 이곳의 주인 김은하 할머니는 올해 70을 맞았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국물이 제대로 우러났네. 은하는 큰 국자로 육수를 떠서 맛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이 맛의 비결은 정성이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직접 우린 사골 국물에 손수 담근 김치와 정갈하게 만든 반찬들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어서 오이소. 오늘 순두부찌개는 내가 간을 좀 잘 맞췄다 싶네. 은하의 구수한 사투리가 담긴 인사말이 가게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단골 어르신들은 이 정겨운 인심 때문에 매일같이 발걸음을 옮겼죠. 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조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낡은 외관과 오래된 인테리어 때문에 젊은 손님들의 발길은 뜸했거든요. 할머니, 여기 순두부찌개 하나요? 응, 금방 가져다 줄게. 은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뜨거운 찌개를 뚝배기에 담았습니다. 그런 은하의 허리춤에는 늘 작은 메모장 하나가 매달려 있었죠. 검은 가죽으로 된 낡은 수첩이었는데 은하는 틈틈이 그 안에 뭔가를 적어 놓곤 했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는, 김씨네 임대료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과 메모들. 겉보기엔 단순한 가계부 같았지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은하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그저 부지런한 할머니가 장사 기록을 하는 것쯤으로만 여겼죠. 오후가 되면서 가게는 한적해졌습니다. 은하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죠. 맞은편에서 무언가 공사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형 굴삭기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뭔가 큰 건물이 들어서나 보네. 은하는 별 생각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골목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았죠. 하지만 은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터라 주변이 어떻게 변하든 자신의 자리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단골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밥 한 그릇 부탁해요. 그래, 따끈한 거 해드릴게. 은하의 하루는 이렇게 소박하지만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공사장의 불빛을 바라보며 은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죠. 마치 큰 변화가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자 맞은편 공사장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는 것이었죠. 현대적인 유리창과 세련된 간판이 골목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은 박재혁이라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재혁은 부동산 개발사를 운영하며 이 일대를 통째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값비싼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소박한 골목과 대비되어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이 골목도 싹 바뀔 때가 됐어. 재혁은 현장 관리자들에게 말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은하분식에 머물렀죠. 저런 낡은 가게가 아직도 있네. 재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오래된 가게들이 개발을 방해하는 장애물로만 보였거든요. 조만간 정리해야겠어. 어느 날 오후, 재혁이 직접 은하분식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하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맞았죠. 어서 오이소. 뭘 드릴까요? 하지만 재혁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음식 주문하러 온 게 아니고요. 그럼 뭔 일로 오셨어요? 은하가 궁금해하자 재혁은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장사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이 골목에 큰 변화가 올 거거든요. 저런 낡은 가게는 곧 사라져야죠. 은하는 잠깐 당황했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를 하세요. 나는 이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장사할 기다. 그런 은하의 반응에 재혁은 짜증을 냈죠. 할머니가 고집 부리면 손해보는 건 할머니예요. 지금이라도 좋은 조건에 정리하세요. 젊은 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하노? 나는 여기서 30년 넘게 장사했어요. 동네 사람들 밥 해주는 게 내 일이고. 은하의 단호한 말에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얼마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돈으로 다 되는 줄 아나? 이 가게는 내가 평생 일군 터전이야. 은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재혁은 더 이상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할머니가 고생 좀 하시겠어. 그날 이후 재혁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상인들을 만나 은하분식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죠. 저 식당은 곧 없어질 거야. 미리 다른 곳 알아보는 게 좋을걸. 손님들 앞에서도 대놓고 은하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장사 힘들죠? 시대에 뒤처진 가게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법이에요. 재혁의 말을 들은 일부 손님들이 은하분식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무서운 법이라 없던 이야기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은하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할 일은 하는 거야. 오히려 더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었고 단골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따뜻하게 대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압박해야겠어. 그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는 완고한 할머니를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재혁의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그는 골목 전체의 임대료를 대폭 인상했죠. 재혁이 소유한 건물들의 세입자들에게 갑작스럽게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임대료가 2배로 오른다고요? 상인들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재혁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골목 전체를 고급화해서 은하분식 같은 오래된 가게가 설 자리를 없애려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치밀한 공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지역 물류업체들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죠. 은하분식에는 식재료 납품을 중단해주세요.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라면 당연히 협조해야죠. 재혁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주요 납품업체들이 하나둘 은하분식과의 거래를 끊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죄송해요. 앞으로 납품이 어려울 것 같아요. 30년 넘게 거래해온 채소 공급업체 사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은하가 물었지만 명확한 답은 들을 수 없었죠. 하나씩 납품업체들이 발을 빼면서 은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다녀오면 되지 뭐. 은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까지 직접 가서 재료를 사왔죠. 70살의 나이에 무거운 채소 박스를 들고 버스를 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은하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손님들 굶기는 것보다는 낫지. 재혁은 은하의 끈질긴 저항에 짜증을 냈습니다. 저 할머니가 왜 저렇게 고집이 세냐?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죠.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골목 입구에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이었거든요. 현수막을 본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곧 없어진다면서요? 재개발된다는데 괜히 왔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죠?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불안감을 조성했죠. 점심시간인데도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은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하 할머니, 이래 장사해서 뭐합니까? 그냥 넘기시지요. 동네 이발소 사장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대답은 변함없었죠. 내는 내 발로 여기 문 닫는 일은 절대 없을 기다.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오히려 은하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가게 앞에 오늘도 밥은 따뜻하게라는 손글씨 팻말을 세워놓았죠. 그리고 혼자 오는 어르신들이나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손님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돈은 나중에 주면 되고. 할머니,
이러시면 손해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손해가 뭔 손해야? 사람이 굶는 게 더 큰 손해지. 은하의 마음씨에 감동한 몇몇 단골들이 더 자주 찾아왔지만 전체적인 매상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재혁은 이런 은하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래서 평생 가난한 거야. 장사 마인드가 전혀 없어.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퍼뜨렸죠. 할머니가 공짜로 밥 준다고 하니까 그냥 얻어먹으러 가세요. 어차피 곧 망할 가게인데. 이런 상황에도 은하는 자신만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을 다녀와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찾아오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하게 대했죠. 하지만 물리적인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고 가게 운영도 빠듯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은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의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은하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혁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공권력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었죠. 구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은하분식에 대한 특별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요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오래된 가게들 한 번씩 점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며칠 후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은하분식에 나타났습니다.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공무원들이 들어서자 가게 안이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죠. 점심을 먹고 있던 손님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영업신고증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은하는 차분하게 서류를 내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장사해왔지만 이런 검사는 처음이었거든요. 주방 시설 좀 보겠습니다. 점검관들은 샅샅이 가게를 뒤져봤습니다. 오래된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낡은 조리대까지 꼼꼼히 살펴봤죠. 이 냉장고 온도계가 고장난 것 같은데요? 아, 그거요? 몇 년 전부터 안 되긴 하는데 냉장고는 잘 돼요. 은하의 말에도 불구하고 점검관들은 계속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벽에 곰팡이 자국이 보이네요. 바닥 타일도 깨진 곳이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오래된 가게라면 의뢰 있을 법한 것들이었지만 점검관들은 마치 중대한 문제인 양 기록했습니다. 은하는 답답한 마음에 말했죠. 그런 건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위생상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점검은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손님들이 먹고 있는 음식까지 검사했죠. 이 김치염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순두부 온도도 재어보고요. 손님들은 불편해하며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죠. 검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점검관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계속된 검사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죠.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있어서 임시 영업정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며칠 후에 공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점검관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은하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사흘 후 정말로 폐업 명령서가 날아왔습니다. 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빨간 글씨가 눈에 띄었죠. 이게 말이 되나? 은하는 공문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단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황당했거든요. 그날 밤 은하는 불 꺼진 가게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정성스럽게 닦아왔던 국그릇들을 하나씩 손으로 만지며 눈물을 참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은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어르신들과 오래된 단골들이 구청 앞에 몰려갔죠. 은하분식 영업정지 처분 취소하라. 30년 넘게 성실하게 해온 할머니를 왜 괴롭히냐. 탄원서를 들고 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구청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집 없애면 우리 밥줄이 끊기는 기라. 김씨 할아버지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은하 할머니만큼 정성스럽게 밥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른 어르신들도 한 목소리로 외쳤죠. 이들의 간절한 호소에 구청에서도 곤란해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지적사항들을 모두 개선해야 합니다. 은하는 부족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벽을 새로 칠하고 바닥을 고쳤습니다. 냉장고 온도계도 새로 달았죠.
작은 승리였지만 재혁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난 재혁은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겠어 라고 중얼거렸죠. 은하도 이제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연이은 스트레스와 과로가 은하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을 다녀오고 밤늦게까지 가게 개선 작업을 하는 일상이 70살 몸에는 너무 버거웠죠. 그런데도 은하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던 은하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국자를 놓치며 뒤로 휘청거렸죠. 다행히 벽에 기대어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일어나 보네. 은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무거운 재료를 들 때마다 손에 힘이 빠졌고 가끔 앞이 깜깜해지는 일도 생겼죠. 식욕도 없어져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 먹일 밥은 만들어야지. 정작 자신은 거의 먹지 않으면서도 손님들을 위한 음식만큼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은하가 가게 문을 열려고 나오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게 앞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은하를 지나가던 김씨 할아버지가 발견했죠. 은하야,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란 김씨 할아버지가 급하게 주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119에 신고해. 빨리 병원으로. 동네 사람들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은하는 구급차에 실려 영덕병원으로 급송되었죠.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한 탈진과 영양실조, 그리고 과로로 인한 탈수 증상이었거든요. 가족분이 계신가요? 의사가 물었지만 은하에게는 가까운 가족이 없었습니다. 대신 동네 어르신들이 번갈아가며 병원을 지켰죠. 은하가 평소에 제대로 안 먹고 일만 했구나. 그 나이에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니까 몸이 버틸 리가 있나. 병실에 누워있는 은하를 보며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었죠. 그 사이 은하분식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깨어나셨으면 좋겠는데 단골들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은하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재혁은 이 소식을 듣고도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 더 큰 행동에 나섰죠. 은하가 쓰러진 그날 밤, 재혁은 몰래 은하분식 앞에 매각 협상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버렸습니다. 마치 이미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꾸며놓은 것이었거든요. 며칠 후 의식을 되찾은 은하가 병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그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야? 화면 속에 자신의 가게 앞에 걸린 현수막을 본 은하는 분노로 몸을 떨었죠. 내 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 저 인간 맘대로 안 될 기다. 은하는 당장 퇴원하겠다고 우겼지만 의사가 말렸습니다. 할머니, 아직 상태가 안정되지 않았어요. 최소 일주일은 더 입원해야 합니다. 일주일? 그 사이에 내 가게가 어떻게 될지 아세요? 은하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병원비도 문제였습니다. 의료보험이 있다고 해도 일주일 입원비는 만만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가게 문을 닫으니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할머니, 병원비 걱정은 마세요. 우리가 십시일반 모을게요. 동네 어르신들이 위로했지만 은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재혁은 은하가 입원한 틈을 이용해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은하분식 건물 매입 의사를 알렸고 동네에 곧 계약 체결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죠. 이제 확실하게 정리됐네. 재혁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도 작은 메모장을 꺼내 뭔가를 적고 있었죠. 할머니, 뭘 적고 계세요? 문병훈 김씨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하는 거지. 은하의 눈빛에는 단순한 체념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재혁이라는 놈,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줄 아나? 은하는 중얼거리며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겉으로는 힘없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퇴원 후 은하는 곧바로 가게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은하분식은 늘 신연스러웠죠. 먼지가 쌓인 테이블과 썰렁한 주방, 그리고 무엇보다 문 앞에 걸린 그 현수막이 은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은하는 분노를 참으며 현수막을 떼어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오랫동안 서랍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낡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가 세월의 흔적으로 달아 있었죠. 이제 때가 됐구나. 은하는 천천히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정성스럽게 기록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첫 장부터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영덕중앙상가 1층 101호 월세 150만 원, 영덕빌딩 3층 전체 월세 280만 원, 골목상권 부지 매입, 내역 마이너스 1995년 5월. 은하가 적어둔 것들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임대 관리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었죠. 사실 은하의 남편이었던 김동철 씨는 영덕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투자가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차근차근 땅과 건물을 사들였고, 은하는 남편을 도와 모든 계약서와 임대 현황을 꼼꼼히 관리해왔던 것이죠. 여보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나한테 맡겼지. 은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메모장을 넘기니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현재 영덕 중심가의 주요 건물 10여 곳이 모두 은하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했죠. 그런데 왜 은하가 그 흔한 분식집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았을까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사람을 만나고 도우며 사는 게 진짜 삶이지. 은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임대 수입으로는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메모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은하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영덕빌딩 302호 세입자 박재혁, 계약기간 2023년 3월 12일 25.2228. 재혁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이 바로 은하의 소유였던 것이죠. 이 인간이 내 건물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은하는 즉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 은하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뵐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은하의 법적 대리인으로 수년간 부동산 관리를 도와왔던 사람이었죠.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은하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재혁이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건물 세입자더라고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영덕빌딩 302호 임대차 계약이 내년 2월에 만료되네요. 계약 갱신 안 할랍니다. 은하의 말에 김 변호사는 잠깐 놀랐습니다. 할머니, 그분이 임대료를 연체한 적도 없고 문제가 없었는데요? 문제가 없긴요. 나를 이렇게 괴롭힌 사람한테 내 건물을 빌려줄 순 없어요. 김 변호사는 상황을 이해하고 법적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 거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하는데 지금이 딱 그 시기네요. 은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장 통보서를 보내주세요. 그날 오후 재혁의 사무실로 임대차 계약갱신 거부 통보서가 배달되었습니다. 재혁은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죠. 뭐야, 이게?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건물주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주 김은아. 이게 말이 되나? 그 할머니가? 재혁은 급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김은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아니, 분식집 할머니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재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할머니가 실제로는 자신의 건물주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됐구나. 재혁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새로 계약할 사무실을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되돌아올 것이 두려웠죠. 은하는 이제 단순한 분식집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재혁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진짜 상대였던 것입니다. 통보서를 받은 다음 날, 재혁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죠.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어. 재혁은 은하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돌려놓아야 했거든요. 오전 10시쯤 재혁이 은하분식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하고 초조해 보였죠. 은하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이소. 오늘은 뭘 드릴까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농담 그만하시고요.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계약 파기라니. 하지만 은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여유로운 표정으로 주전자를 들어 차를 따랐습니다.
차부터 한잔하고 이야기해요. 차는 무슨 차요? 이 상황에 재혁이 흥분하자 은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혁 씨. 그 건물 주인이 나인 걸 몰랐나 보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 한마디에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진짜로 정말 할머니가 건물주라는 거예요? 은하는 서랍에서 등기부등 본 사본을 꺼내 재혁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은하, 1952년생. 바로 나지요.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은하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놀랐나요? 나도 참 많이 참았어요. 은하의 목소리에 이제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무시하고 괴롭힌 대가 제대로 받을 기라. 재혁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죠. 겉모습만 보고 상대를 얕봤던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혁이 갑자기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은하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했죠. 몰라서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몰라서 하는 일인가요? 재혁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사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상이라고요? 은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가게에 압력 넣고 납품업체 끊게 하고 구청에서 괴롭히게 한 것도 사업상이었나요? 재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하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뭘 원하세요? 재혁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조였죠. 사무실을 잃으면 사업에 큰 타격이 올 것이 뻔했거든요. 은하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조건은 단 하나예요. 앞으로 이 골목 상인들 건드리지 마라.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아야겠어요. 은하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병원비, 가게 수리비, 영업 손실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이게 다 재혁 씨 때문에 생긴 손해예요. 금액을 본 재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골목 상인들한테도 제대로 사과하세요. 공개적으로 말이에요. 은하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재혁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은하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재혁 씨,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낡은 분식집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습게 볼 사람은 아니거든요. 재혁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누구든 나름의 사연과 능력이 있는 법이니까요. 은하의 말에 재혁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재혁은 골목 상인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몰상식하게 행동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상인들도 놀라워했지만 재혁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죠. 골목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영덕읍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재혁이 골목 상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프랜차이즈 카페도 문을 열었지만 기존 상점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죠. 재혁은 약속대로 더 이상 상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은하분식에도 예전의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죠. 재혁과의 갈등 과정에서 은하의 진면목이 알려지면서 전설의 맛집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은하분식이네요. 젊은 손님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여전히 허름한 간판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왜 간판을 새로 안 다시나요? 단골 할아버지가 물었을 때 은하는 웃으며 대답했죠. 겉모습만 보고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기라. 이 간판도 마찬가지고 소박한 외관 속에 진짜 가치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재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은하에게 받은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사업 방식을 바꿨죠. 지역 상인들과 상생하는 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상권을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함께 발전해야 진정한 성공이죠. 어느 봄날 오후 재혁이 은하분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손님으로 온 것이었죠.
할머니, 순두부찌개 하나 주세요. 그래요. 금방 해드릴게요. 은하는 자연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는 어색함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그때 정말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요. 재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마우긴 뭐가 고마워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몸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은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도 그냥 분식집 할머니가 아니라 나름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은하의 말에 재혁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어요. 그날 저녁 골목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재혁이 주도해서 골목 상생 축제를 준비한 것이었죠. 각 가게마다 자랑하는 음식들을 내놓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였습니다. 은하 분식의 순두부찌개도 축제의 주인공이 되었거든요. 은하 할머니 덕분에 우리 골목이 이렇게 유명해졌네요. 이발소 사장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은하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골목이 더욱 활기차게 변한 것이 기뻤거든요. 축제가 끝난 후 은하는 혼자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혁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죠. 할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골목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혁 씨도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할머니,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처음부터 제가 할머니 건물 세입자인 걸 알고 계셨나요? 재혁의 질문에 은하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것도 운명이었나 봐요. 만약 제가 계속 괴롭혔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그럼 더 강하게 맞섰겠죠. 내가 만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은하의 당당한 말에 재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할머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봄이 완연했습니다. 은하분식 앞에는 오래된 단골들과 새로운 손님들이 북적였죠. 허름한 간판과 낡은 테이블은 그대로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인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은하는 큰 국자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밥 묻고 가이소. 인생은 뜨끈한 국물 한 그릇 같으니라. 은하의 구수한 인사말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분식집이지만 그 속에는 인생의 지혜와 따뜻한 인정이 가득했죠.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우며 돌아갔습니다. 은하는 저녁 정리를 하며 작은 메모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새로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골목 발전을 위한 계획들과 상인들을 도울 방법들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은하의 하루는 여전히 바쁘고 보람찼습니다.